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로 1년 어학연수를 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식품영양학과 패션 디자인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박정현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1년을 어학연수를 했는데 전 약간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서 두 개의 뭉텅이로 나눠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6개월은 되게 유명한 대형 사설 부속 어학원에서 공부를 했었고 나머지 6개월은 토론토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인 토론토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이런 특별한 경험이 되게 Q&A를 진행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어학연수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1년 휴학을 한 상태에 어학연수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는 조금 긴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영어를 못하고 영어를 싫어했기 때문에 어학연수라는 걸 인생에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해외에서 살고 싶다? 절대 없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미 너무 잘 살고 있었고 약간 해외에서 살면 무섭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데 굳이 영어를 잘해야 할까? 라는 그런 마음이 컸어서 어학연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를 갈 때 가장 좀 발목을 잡았던 게 영어였었어요. 영어를 일단 읽지를 못해서 영어 과외 선생님도 약간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라고 해서 가장 조금 어려워했었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때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점수가 항상 대폭 까이고 저는 약간 한국식 영어를 받아들이는 거에 좀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외운다고 내가 외국인이랑 만나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문법을 달달달달 외운다 해서 지금 내가 프리토킹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 본문을 외우라는 게 과연 뭐 뼈가 되고 살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할까? 라는 그런 되게 회의감이 많아서 저는 한국 영어 교육에는 맞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교양 수업 중에 컬리지 잉글리시라고 진짜 원어민 선생님이랑 대학교 이제 교양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못 알아듣겠고 쉬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수업이 끝난 거였고 그다음에 항상 팝하고는 내 친구 하면서 팝하고에 다 번역 돌리고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 난 한국인이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는 핑계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조금 많이 우울증이 크게 왔었어요. 나는 뭘 해야 할까? 그리고 저는 꿈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20살 때 계속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어떤 걸 해야 할지 몰라서 대외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었는데 대외 활동을 갔었을 때 되게 늘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었어요. 뭔가 난 잘하는 것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고 나는 과연 너 뭘 잘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영어는 항상 발목에 잡히고 하던 도중에 이렇게 발목이 잡힐 바에는 이 발목을 끊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또 부모님께서 어학연수를 떠나보는 게 어떠냐라고 먼저 건의를 해주셔서 어학연수? 그게 뭔데? 하니까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약간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 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수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와 생활이 어땠는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국가를 결정하는 데에서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일단 그냥 먼저 부모님이 캐나다 어학연수 가볼래? 그래서 저는 캐나다가 사실 어딘지도 몰랐었고 그냥 캐나다 하면 단풍 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캐나다 가볼래? 그래서 그래? 미국보단 안 무섭겠지? 해서 캐나다를 결정을 했었고 도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EDM 유학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밴쿠버와 토론토 둘 중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전 지금 와서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토론토는 도시, 완전 서울 그 자체라서 인프라가 좋고 한식당도 많고 쇼핑센터도 잘 발달되어 있고 한인타운이 엄청 있어서 되게 생필품 사기도 좋고 정말 도시 그 자체였고 밴쿠버는 제가 여행 가서 느낀 것도 있지만 정말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비교를 해보자면 토론토는 약간 대전, 서울 같은 느낌이면 밴쿠버는 약간 진짜 그 자체로 부산 느낌이었어. 밴쿠버는 너무 자연인 것 같고 토론토는 도시인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약간 시티걸이라고 생각을 해서 토론토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외국에 살아보는 거니까 인프라가 좀 좋지 않으면 그리고 또 너무 그 생필품 같은 거를 사지 못하면 적응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저는 토론토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처음에 캐나다 어학연수를 가게 된 거는 6개월을 계약하고 갔었는데 너무 캐나다 생활이 마음에 들고 이런 문화를 배워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부모님께서 연장을 해봐라. 1년 이왕 갈 거 1년 해라. 그래서 1년을 현지에서 유학 연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캐나다에서 직접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저는 인생이 캐나다 가고 전후로 나뉠 정도로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일단 가장 최종적으로 꿈이 생겼어요. 일단 영어 공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외워 그다음에 사람이 가르치는 영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말하는 발음이어서 그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일단은 내가 몰라도 일단 수업 자체가 영어로 진행되니까 일단은 알아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문할 때도 일단 항상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 영어에 노출되는 그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약간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토네이션을 내가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문할 때 Can I get 이게 아니라 Can I get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영어 공부가 된다고? 라는 게 정말 신기했고 외국에서는 또 영어 단어를 명령사전으로 풀어서 배우니까 뭐 내가 emphasize 하면 한국에서는 강조하다 이렇게 외웠으면 이제 외국에서는 important 하다고 하는 걸 이제 영영사전으로 외울 줄 아니까 이제 자동으로 리딩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애기들이 옹알이 하듯이 되게 스피킹도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느는 건가 했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동화가 되다 보니까 저도 그 인토네이션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글거려 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영어 못하고 내가 영어 틀린다고 사람들이 비웃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비웃고 내 영어가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르세요. 왜냐면 왜 네가 뭔데 내 영어를 판단해? 뭐 돼? 너 뭐 돼? 라는 마인드로 영어 틀려도 일단은 뱉고 만약에 뭐 틀렸다고 지적받으면 땡큐 하면서 적어놓고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영어 할 때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걸 몰랐었어요. 영어를 처음에 너무 해야 된다는 그 강박감에 캐나다를 갔을 때 몇 달 동안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별로 놀지도 않고 도서관 가서 맨날 단어 외우고 막 수능 특강까지 풀었었거든요. 영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거면 나 여기 왜 왔지? 그래서 목적을 이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캐나다를 간 이유? 그거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간 거지 강제적으로 주입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방법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친구들이랑 약속을 매일 잡으세요. 그 대신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랑. 저는 그래서 이제 포기한 거예요. 영어 공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말이라도 많이 하자. 그래서 친구들이랑 매일 약속을 잡았어요. 외국인 애들한테 수업에 가서 너 오늘 뭐 해? 나 오늘 떡볶이 먹으러 갈 건데 너도 갈래? 나 오늘 공원 갈 건데 너도 갈래? 나 이번 주에 땡스기빙 파티 할 건데 너 와. 나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친구들이랑 약속 잡고 그럼 그렇게 또 사귀다 보면 친구들의 영어도 습득하고 또 다 같이 영어 못하는 상황이니까 같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막 검색하고 알려주고 왜냐면 문화가 나라가 다르니까 이렇게 서로 막 설명해주다가 그게 또 영어가 늘어서 친구들이랑 말하고 온 날은 입이 정말 술술 풀리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사설 어학원과 대학 부설 어학원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설 어학원 가장 큰 어학원 유명한 ILSC를 다녔었는데 저는 사실 두 곳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생각해요. 일단 ILSC 사설 어학원의 장점을 얘기하면 일단 정말 크다. 그다음에 도심에 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수업이 정말 많다. 그다음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온다. 그다음에 정말 그 강사진들이 몇 년간 거기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공이 있다. 되게 다른 나라에서도 유명해서 되게 정말 다양한 국적 친구들이 온다라는 게 장점이었는데 제가 솔직히 생각해서 ILSC의 단점은 그 컬리지를 준비하는 친구들 외에는 학구열이 그닥 그렇게 세지 않아서 모든 친구들이 출결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반 분위기 형성에 조금
미쳐서 약간 다들 그렇게 막 으쌰으쌰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또 이해는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뭐 이거 말만 우리가 막 여기 막 수능 준비 SAT 공부하러 온 거 아니고 다 어학연수 영어 배우러 온 건데 문법 하나하나 외우고 단어 하나하나 외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이해는 되지만 제가 이제 다른 대학 부설 어학원을 다녀보니까 조금 달랐다라는 거가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액티비티가 좀 다양하지 않다? 액티비티가 그 한 달의 그 달력으로 보면 다양한데 그게 매달 로테이션으로 반복돼요. 그러면 나는 그냥 처음에 갔을 때 그 한 달만 즐길 수 있고 그 다음 달에는 똑같은 걸 또 하니까 조금의 실증이 난다? 그다음에 ILSC의 조금 단점이자 장점은 매 4주마다 반이 바뀌는 건데 내가 만약에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레벨업이 필요하면 반이 바뀐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너무 지금 이 반이 좋고 지금 이 인스트럭처가 너무 좋아. 근데 4주 뒤에 바꿔야 돼. 지금 헤어져야 돼. 그러면 또 반이 바뀌어서 그때 또 수강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학 부설 어학원은 사실 전 너무 만족했어요. 사실 단점이자 하면 이 사설 어학원에 비해 학비가 2배 정도 비싸다? 그리고 기간이 짧은 거 대비 비싸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은데 전 여기서 영어 실력이 정말 비약적으로 늘었거든요. 일단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 토론토 대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런 시설도 토론토 대 대학생처럼 즐길 수 있고 이런 도서관에도 다 갈 수 있으니까 진짜 그 네이티브들의 영어를 양옆에서 들을 수 있었고 또 거기서는 멘토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토론토대를 다니고 있는 멘토들이랑 항상 학교 끝나고 라운지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행아웃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쓰는 슬랭도 배울 수 있었고 그 문화 자체를 배울 수 있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정말 대학교 새내기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했고 액티비티가 정말 알찼어요. 막 할로윈 때 호박 파고 뭐 그 토론토 대학교에 있는 경기 보러 가고 그다음에 다른 사설 액티비티랑도 연합을 해서 거기 막 카약하러 가고 그다음에 막 영화관도 다 같이 가고 그리고 또 인상 깊은 게 할로윈데이면 또 할로윈데이 코스튬 막 입고 와서 하고 막 노래방도 하고 막 볼링도 치고 막 운동도 하고 엄청 다양해서 정말 참여율도 높았고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학 부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 토론토 대학교와 연유 자매를 맺은 이제 그 외국에서 교환학생, 방문학생으로 이제 학교에 친구들이 다 같이 와요. 그럼 그 친구들은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학구열이 높고 영어를 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대학 부서를 가시면 주변이 다 열심히 하고 에세이 같은 것도 매번 쓰고 에세이를 첨삭해 주시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단기간에 영어를 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학 부설 어학원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건 1급 비밀이라서 조금 소문내기 싫었지만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 어학연수 후기 그리고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장기 어학연수의 장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만약에 6개월 어학연수만 했다면 나 어디 가서 어학연수 했다고 조금 민망했을 정도로 제가 6개월 됐을 때를 생각하면 영어가 늘까 말까 늘긴 늘었는데 막 어디가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하겠는? 일단 늘었긴데 말을 못하는 상태 그런 거였고 이제 딱 1년이 되니까 아 이거구나 나 영어 잘하구나 나 영어 늘었구나 나 다 들리는구나를 정말 1년 딱 됐을 때 약간 뭐 계약 기간처럼 딱 느낀 것 같고 6개월은 정말 이런 대학 부서를 간다면 단기로는 추천을 드리지만 한 어학원에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조금 루즈해질 수 있어요. 약간 제가 제일 친했던 한국인 언니를 얘기를 하자면 그 언니가 1년 동안 같은 어학원에 다녔는데 너무 이제 그 시스템이 똑같고 그런 수업도 똑같고 그런 이제 새로운 애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나는 계속 가만히 우뚝 서 있는 고인물이 돼버려서 그거는 조금 비추드려서 약간 다른 친구들 보니까 캠퍼스로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ILSC 토론토에서 했으면 이제 남은 6개월은 토론토 말고 밴쿠버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몬트리올에 간다든지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장기 어학연수의 꿀팁이 될 것 같고 단기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1년간 사계절을 보내본다는 게 크리스마스도 보낼 수 있고 봄도 보낼 수 있고 뭐 서머타임도 즐기고 그래서 그 나라의 정말 문화를 흡수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정말 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를 흡수하기에는 장기가 정말 단기에 비해서는 늘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문화를 정말 동화될 수 있다. 이게 정말 장기 어학연수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캐나다 어학연수 연장 신청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현지에 있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나 6개월 있으면 안 되겠다. 나 1년 더 있고 싶다. 그리고 영어가 더 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부모님도 그렇게 찬성을 하셨고 근데 이제 한국에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비자는 이제 끝나가고 그래서 현지에서 현지 병원에 가서 몸도 체크받고 몸도 막 몸무게도 막 추를 재서 막 저울을 재서 몸무게를 재고 그냥 좀 우당탕탕 이런 건강검진 받고 영어로 영문 파일 하고 근데 저는 EDM 유학원 막 메이플 유학원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런 법무사를 섭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게 한국에서도 어려웠대요. 외국에서 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비자 신청하는데 너무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또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랑도 연락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EDM 유학원에서 정말 저를 약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수월하게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캐나다에 돌아가서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서 다시 유학을 했었습니다. 어학연수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정말 많은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은 영어적인 부분에서 말하자면 잘한다는 거에 대한 일단 자신감이 정말 커진 것 같아요. 어디 갔을 때 영어를 잘한다는 게 이제 정말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어학연수를 갔다 오니까. 그리고 어학연수 갔다 왔다는 그 한 줄 타이틀만으로도 되게 영어 잘하나 봐. 약간 이런 사람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한국에 와서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일단 영어 자체가 한국에서 막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저는 영어를 공부한다 생각 안 하고 문화를 흡수하는 것 자체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문화를 배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 안 쓰는 게 예의고 이런 표현은 영어적 표현이 아니고 콩글리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전 영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캐나다에 와서 살다 보니까 You look so tired 이런 말이 되게 정말 무례한 말일 수 있고 되게 조금 다르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나서부터 영어 공부가 재밌어진 것 같아요. 영어를 문자 자체로 공부를 하기보다 그냥 문화를 자체를 되게 할로윈데이면 할로윈데이에 맞는 그런 단어들이 길에 보이면 그걸 검색해 보는 등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단어를 사람들이 진짜 쓰는지를 알게 되니까 영어 공부를 되게 재밌어하고 공부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의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취미생활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어디 막 외국인들 만나면 영어를 막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영어 덕분에 이런 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해외에서 살아보니까 되게 나 다른 사람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나 혼자 되게 잘 사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단순한 그 어학연수 경험을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저는 경험을 더 만들고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캐나다 있을 때도 캐나다에 있는 생활들을 되게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여담 기자단이라는 해외에 소식을 알리는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리워드도 받고 우수 기자상도 받으면서 캐나다 어학연수를 딱 어학연수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캐나다 어학연수를 통해서 이만큼을 배웠고 이런 거를 내가 얻었어 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가서도 고군분투하면서 계속 이 경험들을 어떻게 내가 잘 녹여낼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경험들 같은 거를 잘 기록해놓고 또 이렇게 많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에서 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경험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친구의 뒷배경을 궁금하기보다 그 친구 자체 궁금해하고 영어로 대화하다 보니까 되게 그 친구를 공감하려고 하고 잘 들으려고 하니까 친구를 사랑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사랑하게 되고 되게 영어를 하는데도 우리는 감정이 통하구나라는 거에서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내면이 건강해지지 않았나 되게 건강한 사고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제 진로에 관해서는 저는 캐나다 가기 전에는 꿈이 없었어요. 캐나다에 가고 나니까 되게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정말 각자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되게 영감도 많이 얻게 되었고, 그리고 되게 친구들이 저의 막 패션 센스나 나도 몰랐던 장점들을 되게 외국인 친구들도 얘기해주게 되니까 나에 대해서 되게 찾게 되고, 그리고 영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영어를 계속 쓸 수 있는 직업을 하고 싶다라는 게 생겨서 저는 꿈이 확실하게 2가지 정도 생겼는데요. 한국 트렌드를 융합해서 상품을 출시하고 그다음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식품 MD나 아니면 외국에서는 또 헬스케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되게 식이장애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나 되게 영양 불균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담 영양사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고, 2번째는 캐나다에 갔다 오고 나서 되돌아보면서 생긴 꿈인데, 외국에 있을 때 저의 패션 정보나 길을 다닐 때도 되게 저 아웃핏을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패션 디자이너가 정말 하고 싶어졌어요. 오뜨꾸띠르라는 1대1 맞춤형 의복을 제작하고 또 캐나다에서 한국식 의복을 브랜드를 론칭하고 싶다는 저의 큰 목표가 생겼어요. EDM의 슬로건처럼 Love Your Dream처럼 저는 저의 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의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EDM 유학센터를 통해서 저는 또 영어 무료 회화 수업을 잠깐 받게 되었었는데요. 난 한국에 한 달 동안 베케이션 차 왔었는데, 그때 이제 영어 그나마 좀 늘어났는데 이게 침체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해 영어 무료 회화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거 강추드립니다. 이거를 내가 왜 처음에 캐나다 어학연수 가기 전에 안 들었을까? 이걸 들었으면 나의 레벨이 조금 높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후회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 영어 회화 수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영어로 진행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한국인인데 어떻게든 다들 영어를 조금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보이고, 영어 그 회화를 해주시는 원어민 분이 그 수업의 퀄리티가 정말 그 현지에 있는 수업 퀄리티랑 똑같아요. 내용도 좀 비슷한 게 많았고, 그리고 또 지루하지 않게 여러 퀴즈를 통해서 정말 그 시간이 정말 수르륵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진행도 말끔하고 되게 배우는 표현들도 되게 깔끔했고, 되게 질문을 유도하게 하셔서 되게 영어로 답변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재밌었어요. 출국 전에 같은 공통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게 정말 큰 장점이 된다 생각해요. 그 무료 회화 수업에서도 되게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잘 이어나가시면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학연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나만의 경험을 더 경쟁력 있고 더 소중한 경험으로 만드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학연수를 가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의 어학연수를 차별점을 줄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되게 생활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뭐를 하든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영어 공부를 가서 할 거면 제대로 할 거면 매일매일 네이티브를 만나서 뭐 카페에 가서도 굳이 질문을 던져본다든지 스몰 토킹을 도전해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놀 거면 매일매일 외국인 친구들과 만나서 매일매일 놀면서 노는 거를 제대로 해보든 공부하는 걸 제대로 해보든 쉬는 걸 제대로 해보든 뭐가 되었든 어영부영하기보다 경험을 다지고 다져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환경이 바뀌길 기대하기보다 나 먼저 바뀌어보는 거를 또 추천드릴게요. 저는 또 되게 내성적이다라는 핑계를 하는 게 싫어서 외국에 갔을 때도 외국인 친구들 다 처음이잖아요. 얼마나 더 외롭고 얼마나 다 낯설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먼저 인사를 건넸고 먼저 놀자고 계속 얘기를 했고, 이게 어려울지라도 모두가 어려운데 내가 먼저 그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 외로움 속에 정말 큰 행복일 수도 있고 정말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친구들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거고, 그래서 남들이 해주기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놀자고 약속을 잡아보면서 오는 기회들을 먼저 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중하지 않은 경험은 없어요. 그 경험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잘 이어나가는 건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큰 돈 들여서 가고 큰 다짐을 해서 가는 어학연수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변환점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꿈들, 영어를 잘하는 것들 아니면
자신감을 키우든 아니면 목표가 없든 그냥 외국에 가는 것조차도 되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변화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걸 하러 가는지를 찾아보시는 거를 그리고 본질을 잃지 않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저의 영상이